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새로 쓰겠다. 동명의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 7월 23일에 개봉했습니다. 예고편과 스틸컷이 공개된 이후 심각한 수준의 원작 재현도 때문에 개봉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이 끝나고 퇴사한 주인공 김독자는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유상아와 함께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대화행 열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중학생 때부터 10년 동안 본인만 유일하게 왕열까지 읽은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일명 멸살법의 에필로그를 읽고 느낀 실망감을 작가 신123에게 이메일로 보냈던 것에 대한 답장을 받게 됩니다. 작가는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독자 본인이 원했던 결말을 보여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화를 종료하고 멸살법의 도입부와 동일하게 열차가 갑자기 동요되기 위해서 멈추자 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던 안내방송과 함께 갑자기 나타난 도깨비 비영은 우주에서 지구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인 성자들이 인간을 벌하고 자신들의 유의를 위해 스타스트림이라는 방송으로 지켜보는 생존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안내하고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되자 열차 안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라는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현재 상황이 멸살법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던 것을 파악한 독자가 자신만이 알고 있던 멸살법의 내용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원작을 읽지 않았음에도 영화에 대한 불길한 기운을 느꼈고 판타지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보면 중간에 자버릴 것 같아서 원작의 대략적인 설정 정도만 읽어본 상태로 영화를 봤는데 제 눈으로도 영화의 내용이 전혀 딴판의 구멍투성이라는 것이 보인다면 원작을 전부 정독한 팬들은 영화를 보고 얼마나 화가 날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작이 2년 동안 연재되었던 만큼 분량이 매우 길고 설정도 생각보다 복잡해서 이걸 영화로 어떻게 옮기려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는데 각색 과정에서 대략적인 스토리를 제외하면 전부 본인들 마음대로 뜯어 고친 것에 가까워서 역사나 설화 속 인물들인 상자와 배우성 계약을 맺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 힘을 빌려 쓰는 것이 원작의 중요한 설정이자 독특한 특징이었지만 영화에선 이 설정을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거의 묘사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인 이지혜는 충무공 이순신이 배우성이기 때문에 해상 제독으로 불리며 검을 주요 무기로 사용했던 원작과는 다르게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도색을 한 저격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또한 원작의 팬들이 호평했던 주제의식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성자들이 앞서 언급한 신화나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의 VIP 같은 존재들로 언급되며 시나리오 속 미션을 받은 인간들이 살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모습에 집중하면서 애초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소설을 영화로 옮기려는 목적은 없었고 신과 함께와 오징어 게임을 합친 듯한 혼종 영화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작을 안 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원작을 모르는 상태로 봐도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작비 300억 원을 캐스팅 비용으로 다 써버린 건지 컴퓨터 그래픽이 같은 VFX 업체의 작품인 스위트홈 시즌2와 3보단 약간 낫지만 여전히 플레이스테이션 2와 3의 인게임 컷신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비슷한 제작비가 사용된 외계인의 컴퓨터 그래픽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룡이나 거대 사마귀 같은 괴수들의 디자인은 꽤 괜찮았지만 도깨비들이 웹툰판의 디자인과는 전혀 다르게 민영방송 채널에서 볼 법한 금융 광고에 나오는 캐릭터와 비슷한 모습으로 바뀐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심지어 AI로 만든 홍보 영상까지 올려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고편을 보고 거청했던 것보단 나쁘지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꼭 그런 생각을 깨는 어색한 장면이 나왔고 특히 그린스크린 효과는 거의 30년 전에 방영된 국산 특촬물 지구용사 벡터맨과 비슷한 수준이라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세계의 능력을 쓰기 때문에 배우들이 와이어를 달고 촬영한 액션씬이 많이 나오는데 영화 본편을 보면서 생각 이상으로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고 13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 각시탈의 와이어 액션보다 나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캐릭터들의 외형과 대사는 원작을 봤느냐에 따라서 감상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들 어딘가 나사가 빠져있는 것 같았고 특히 드라마 설광화와 뉴토피아에서 연기력과 발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지수가 연기한 이지혜는 원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선 나오지 않아도 스토리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비중이 적고 블랙핑크 멤버들 중 가장 좋아하지만 지수의 연기와 발성은 정말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원작 팬들이 천인공노할 수준의 원작 재현도와 원작을 읽지 않은 관객들에겐 도대체 뭐하는 영화인가 싶은 정신없고 엉성한 전개로 혼란만 줘서 과연 누구를 위한 영화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인공 김독자의 이름과 관련된 원작의 주제의식은 다 빼버리고 신과 함께와 오징어 게임을 합친 듯한 이상한 혼종이 되어버려서 원작을 몰라도 어딘가 나사가 단단히 빠져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개봉 전까지 한수영을 연기한 배우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영화 본편에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속편까지 염두에 든 것 같은데 현재로선 손익분기점인 600만 관객을 채울 수나 있을까 의문이 들고 후속작을 원하는 관객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지적 독자 시점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